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하루가 또 이제 시작됩니다. 월요일이니까 또 월요일 힘차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만 되면은 다들 피곤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피곤하냐? 또 하루 또 이제 시작하니까 일하기 싫죠. 일하기 싫고 놀고 싶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하긴 해야죠. 일은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거니까. 어떤 분들은 좀 우울증 증세가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울증이 오는가 한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울증 올 수도 있는데 이 전문가들도 뭐 놀라가지고 의외로 우울증 많이 걸리는 성격들이 있더라고. 우울증을 많이 걸리는 성격들.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그 특별히 감성적이거나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외로 그 우울증이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 착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잘 해내고 싶어 하고 남에게 스트레스나 분노를 쉽게 풀어내지 못하면서 이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착한 사람들한테 떠넘겨요. 떠넘기고 이 자신은 건강하게 살아남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지금 힘든 상태라면 남들보다 유별나거나 뭐 예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착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을 뿐이라는 거죠. 가끔은 조금 뭐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힘든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떠넘기도 될 아픔들은 자신의 몫으로 떠안지 말자는 거예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 관련된 이야기들,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어서 한번 전달토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좀 장이 좋지도 않고, 지난달에 이어가지고 또 그 범용이죠, 범용, 구형 레거시.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또 급락을 했답니다. 이 레거시, 이 범용 제품인데, 이 전반적인 수요 침체도 요인인데, 미국의 규제에도 정부 보조금을 앞세워서 이 공급을 늘리는 이 중국 업체의 출혈 경쟁 때문이랍니다. 중국 애들이 거의 뭐 가격 후려치는가 봐요. 이 메모리 업계는 가격 하락에도 이 감산을 안음으로써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삼성전자가 승자가 됐던 과거 메모리 1, 2차 게임을 현재 떠올리면서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2007년과 2010년에 두 차례 치킨 게임을 거쳐가지고 세계 반도체 시장은 디램이 경우 3강, 낸드 플래시는 5강 체제로 안정화됐어요.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이 판세를 뒤집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으로 기존 메모리 업계 구도 변경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디램의 경우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등 그 3강이 그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낸드 플래시 역시 그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현재 5강 체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무역협회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에 내놓은 미중 전략경쟁 그 레거시 반도체로 전이 되나 이렇게 뭐 보고서가 있어요. 레거시 반도체 전이 되는가. 하여튼 이 보고서에 그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 통계를 인용했는데 28나노 이상의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생산 능력 비중이 21년엔 22.9였는데 27년에는 32%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9.3에서 7.3으로 북미는 3.6에서 2.4%로 각각 줄어드는 거죠. 이 같은 예측이 나오는 이유는 이 중국 정부의 그 보조금 등 이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등에 입은 그 현지 반도체 업체들이 메모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량을 꾸준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수요 부진뿐 아니라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도 영향을 줬을 거라 보는 거예요. 시장 조사 업체가 운영하는 디램 익스체인지에 보니까 지난달 메모리 카드하고 USB용 낸드 플래시 범용 제품 평균가를 보니까 3.07달러더라고요. 3.07달러. 전월 대비 19점
18%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3달러 초반까지 내렸는데 이 제품은 작년 10월 말을 마지막으로 줄곧 4달러 선을 유지했습니다. 또 PC용 디램 범용 제품 지난달 평균 가격이 1.7달러예요. 두 달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4월에서 7월 줄곧 2.1달러를 유지하다가 8월에는 2.05달러 하락을 해요. 약세 기조가 이어진 거죠. 트렌드포스는 이에 대해서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DDR4 생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 정부는 더 많은 PC 제조업체 프로모션 가격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4분기에 그 계약 가격이 5에서 한 10%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미 대중 반도체 봉쇄는 통하지 않고 있다 그런 건데, 중국 정부가 25년까지 반도체의 그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 목표를 잡고 있죠. 그 목표 아래 신규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지난해 발표된 신규 투자 3건 중 1건이 중국이었을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중국 내 반도체 설비는 44곳으로 현재 22곳이 건설 중이고, 향후 5년에서 한 7년 사이에 생산 능력이 현재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중국의 첨단 산업 자립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랑 AI죠, 인공지능, 하여튼 등등, 하여튼 군사 안보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 그 미국 자본의 중국 통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그런 규칙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통할지 의문이고, 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는 2017년부터 계속 진행 중인데,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이 부품 장비까지 확장되는 거죠. 같은 해 따르면 중국 업체인 나우라는 전체 매출의 98%에 이르는 이 자국 내 수요 확대에 힘입어가지고 지난해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매출의 기준 8위를 기록했네요. 22년에는 그 14위에서 무려 6단계나 상승했고, 이 나우라는 그 반도체 식각 장비뿐 아니라 이 HBM 제조에 사용하는 실리콘 관통 전극, 이 TSV 장비 같은 그런 첨단 기술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중국의 이 같은 그 공세에 삼성과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 범용 메모리 사업 비중을 줄여가지고 이 공급 과잉 우려에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그 부서장도 메모리 사업부죠. 지난달 30일 컨퍼런스 콜에서 일부 범용 제품은 시장 수요에 맞춰서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생산량을 하향 조정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감산 전략을 공개한 거죠. 감산. 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말 글로벌 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랑 미팅에서 DDR4하고 이 LPDDR4의 생산 비중을 올 2분기 40%에서 3분기에는 30%로 낮춘 데 이어서 4분기에는 또 20%까지 낮추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거칠게 커지고 있어요. 지금 얘들이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옆집 소식인데 그 참 요즘 뭐 네이버 카카오 상당히 좀 답답하죠. 생성형 A가 이번에는 검색 시장을 넘보는 것 같아요. 지금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등등 해서 그 빅테크가 자체 검색 엔진까지 추가를 하면서 이 검색 시장에 도전장을 냈는데, 이른바 생성형 AI 검색 대전이 막을 올린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이 타깃이지만 격전은 국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표 플랫폼들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옵니다. 오픈 AI가 내놓은 검색 엔진 GPT 서치는 이미 국내에도 충격을 줘요. 챗 GPT 대화창에 지구본 모양이 추가됐고, 이 지구본을 누른 채로 대화창에 삼성전자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국내 뉴스에 기반한 정보가 나옵니다. 삼성의 3, 4분기 실적, 연구개발, 현황, 앞으로의 과제 등이 나열됐고, 이 각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 밑에는 주요 언론사, 정보가 담긴 블로그 등 이 정보 출처가 정확하게 표기돼요. AI 검색은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간편하겠죠. 문장으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또 검색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추가 질문, 아니면 사용자 이력이 쌓이면
이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신뢰도는 출처 표기로 해결했고 AI 검색을 경험해 본 이들에게는 확실히 편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렇게 외산 AI 쪽에 그 검색 기능이 추가되다 보니까 국내 AI 업체들에게도 위기가 닥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특히 국내 양대 포털 업체 네이버, 카카오, 외산 AI 타깃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향후 AI 기술 격차에 따라서 안방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AI 검색 큐를 올해 안에 모바일에 적용을 하고 자체 LLM 그 하이퍼클러버 X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검색 고도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최근 들어서 새로운 AI 서비스 있죠. 카나나를 공개를 했어요. 하지만 그 외산 AI 서비스하고 견주기 위해서는 뭔가 차별화를 위한 그 빠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인데 해외 기업의 시장 주도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독점의 폐해를 그대로 입는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우려하는 거죠. 일단은 검색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운영 환경과 개발 환경, 정부 전략까지 생태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현재 네이버와 같은 우리만의 프론티어 AI를 육성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위기스럽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